챕터 9. 가수 이상에는 오래된 파란색 실이 서너 군데 있긴 하지만 거의 하얗게 바랜 상태였다. 키라는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에 등잔에 불을 붙이고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약간의 색실과 에노벨로 할머니가 준 다양한 색실을 커다란 탁자에 펼쳤다. 수선을 시작하려면 우선 햇빛이 잘 들 때 주의 깊게 색상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 파랑을 이제 없다는 사실을, 지금은 흔적만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바로 그때였다. 그 부분을 어떻게 수선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지만 하늘 같은 빛깔을 넣으면 훨씬 아름다울 거란 생각이 들어서 실망스럽기도 했다. 기라는 식물의 이름을 쉽게 외우기 위해 노래처럼 만들려고 반복해서 커다랗게 되뇌었다. 접시꽃과 쑥국화, 옥두선이와 갈기동굴. 그렇지만 아무래도 운율이 살지 않았다. 토마가 문을 두드렸다. 기라는 기쁜 마음으로 토마를 맞아들였다. 그러고서 의상과 색시를 보여주고 할머니와 보낸 시간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 다음 실망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너 이름을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전에 살던 움막이 있던 곳에 가볼 생각이야. 어쩌면 엄마가 색깔을 만들기 위해 가꾼 정원이 아직 남아 있을지 몰라. 꽃을 보면 이름이 생생하게 떠오를 것 같아. 내가 바라는 건 반다라 아줌마가. 키라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적에 대해 토마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린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있었다. 흉터가 있는 아줌마? 토마가 묻자 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그 아줌마 알아? 키라의 질문에 토마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알아. 유명한 사람이니까. 토마가 진홍색 실을 들더니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할머니는 이걸 어떻게 만드셨지? 키라는 기억을 더듬었다. 빨강은 꼭두선이, 꼭두선이, 뿌리만, 꼭두선이. 토마가 따라 토마가 따라서 말하더니 갑자기 좋은 생각을 떠올리고 키라에게 제안했다. 키라, 내가 식물 이름을 글씨로 써놓으면 어떨까? 그럼 외우기 훨씬 쉬울 거야. 글씨를 쓸 줄 아니? 그리고 읽을 수도 있어? 토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릴 때 배웠어. 사내 아이들 가운데 선택받은 아이들만 글을 배우지. 그래서 내가 조각한 작품 중에는 글씨를 새긴 것도 있어. 하지만 난 글씨를 모르는걸. 네가 식물 이름을 써준다 해도 읽을 수 없어. 여자는 글씨를 못 배우게 하잖아. 그래도 내가 널 도울 수 있어. 네가 나에게 이름을 말하면 내가 그걸 써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다시 너에게 읽어주는 거지. 그럼 도움이 될 게 분명해. 키라는 그렇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토마는 방으로 돌아가 펜과 잉크와 종이를 가져왔다. 이윽고 키라는 기억나는 식물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껌뻑거리는 불빛 속에서 이름을 받아 쓰는 토마를 지켜보았다. 곡선과 직선이 어우러지며 소리가 되는 모습과 토마가 그걸 다시 입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토마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가리키며 접시꽃이라고 크게 읽을 때 키라는 이리저리 연결된 선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재빨리 돌렸다. 글씨를 배우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금지된 일을 저지르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글씨를 보았다는 사실, 펜이 이리저리 형상을 그리고 그 형상이 소리로 바뀌는 과정을 보았다는 사실에 키라는 괜스레 미소를 머금었다. 아주 이른 아침에 키라는 식사를 급히 마치고 엄마가 가꾸던 정원을 향해 길을 나섰다. 해가 뜰 무렵이라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키라는 맥과 막대기가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길은 대부분 텅 비어 있었고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다. 여기저기서 아이 울음소리와 닭이 꽁키요 우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한낮에 시끄러운 소음은 아직 들리지 않았다. 기꺼이 다가서니 가까이 다가서니 벌써 어느 정도 지어놓은 우리가 보였다. 며칠밖에 안 되었는데 아낙네들은 벌써 가시덤불을 구해다가 폐허가 된 문막 주변에 둥글게 쌓아 올렸다. 하지만 우리를 쳐놓은 땅에는 아직도 재와
무너진 담이 그대로 있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낙네들이 가시덤불로 담장을 만들어 그 땅을 완전히 에워싸기 분명했다. 그들은 문 같은 걸 만든 다음에 집에서 기르는 닭과 아이들을 그 안에 밀어 넣을 것이다. 끝을 날카롭게 깎은 나무와 깨진 항아리 조각도 울퉁불퉁 박아 놓을 것이다. 키라는 그곳을 가만히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키라의 과거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울타리에서 나온 파편의 아이들이 걸려 넘어져 상처를 입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키라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 키라는 불에 타고 남은 잔해와 절반쯤 지어놓은 담을 재빨리 지나서 숲 가장자리에 있는 엄마의 정원을 찾았다. 채소밭은 완벽하게 파헤쳐서 남은 게 하나도 없었지만 꽃밭은 안은 아직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여기저기 짓밟기도 가지가 꺾인 흔적이 역력했다. 아낙네들이 우리로 쓸 덤불을 잡아 끌면서 꽃밭 한가운데로 지나간 게 분명했다. 그래도 꽃이 활짝 피어난 걸 보니 그런 파괴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이어지는 생명력이 참 놀라웠다. 키라는 기억나는 꽃 이름을 되새기면서 뽑을 수 있는 것 모두 뽑아 보따리에 넣었다. 에노벨로 할머니는 꽃과 잎사귀는 거의 대부분 말려서 나중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갈색 회양풀 같은 건 그럴 수 없었다. 에노벨로 할머니는 갈색 회양풀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선한 걸 사용해라 하고 말했다. 그건 먹을 수도 있는 풀이었다. 키라는 회양풀을 제자리에 그냥 두었다. 과연 아낙네들이 그걸 따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궁금했다. 근처에서 개 한 마리가 치서댔다. 다투는 소리도 들렸다. 어떤 남자가 부인에게 소리치고 한 아이가 매를 맞는 소리였다. 마을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떠날 시간이 된 것이다. 이곳은 이제 키라가 머물 곳이 아니었다. 키라는 채집한 식물을 모두 보따리에 넣고 보따리 끝을 묶었다. 그런 다음 보따리를 어깨에 걸머진 채 지팡이를 들고 그곳을 급히 나왔다. 마을 중앙 통로를 피해서 길을 돌아가는데 반다라가 보였다. 키라는 시선을 피했다. 반다라는 거들먹거리며 놀리는 어투로 키라를 불렀다. 거긴 살기 좋아? 반다라가 거칠게 웃으며 물었다. 키라는 반다라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재빨리 모퉁이를 돌았다. 하지만 숙소까지 오는 동안 반다라의 빈정대는 질문과 능글맞은 웃음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